자, 그래서 이게 법정지상권이 포기될 수도 있고 또 그 포기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조금 엄격하게 또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경향도 있고 하는 경향까지 말씀드렸는데 뭐 결국은 어쨌든 지금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서 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충분히 포기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부동산을 취득하실 때. 건물이든 토지든 조심하셔야 됩니다. 특히 이제 경공매 할 때는 이 두 사람 간의 토지 건물 소유자들 간의 구체적인 관계를 잘 모르고 덤비잖아요. 그래서 도대체 합의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게. 그래서 단순히 이게 뭐 서류상으로 평가해서 이게 뭐 갑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딱 틀림없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확신을 못 한다는 겁니다. 두 사람 간에 합의가 있다면은 그런 그 합의 관계에 따라서 허물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탐문 같은 거, 소유자들 만나보고 뭐 이렇게 등등 이렇게 그런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그런 조사 그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뭐 다른 사안이긴 한데요. 94년 대법원 사례는 뭐 토지 건물이 동일을 소유였다가 매매 기타 원인으로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는데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는 이상 건물 소유자는 토지 소유자에 대해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하게 될 것이지만 토지 소유자가 건물을 건축할 당시에 이미 그러니까 갑이 토지 소유하고 있다가 그 토지를 다른 사람한테 팔았어요. 팔고 나서 건물을 지었습니다. 남한테 팔고 나서 자기가 건물을 지었어요. 자, 이런 관계에 있다면 그 토지 매수인이 그 건축 행위를 뭐 승낙하지 않는 이상 그 건물은 철거돼야 된다. 자, 근데 이게 참 애매하죠, 그죠? 애매하죠. 그러니까 그거를 만약에 모르고 샀다. 토지 소유자가 토지 소유권이 이렇게 갑에서 을로 매매를 한 상태에서 갑이 건물을 지었단 말이죠. 계약은 그러니까 매매 계약은 이렇게 했는데 한 상태에서 건물을 건축을 했어요.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는 이렇게 넘어갔다. 그러면 그냥 단순하게 따지자면 갑하고 소유권 넘어가기 전에 갑이 되잖아요. 이제 근데 을이 되기 때문에 이게 애매할 수 있단 말입니다. 이거는 피고가 지금 철거 대상자이기 때문에 철거 대상자가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 갑이기 때문에 별다른 의문 없이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이게 또 상식적으로 맞겠죠. 이게 남한테 팔고 나서 저희가 지으면 되나요? 소유자 동의 없이. 그죠? 그러면 이걸 이 사람을 위해서 법정지상권을 허용한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론은 맞는데 이게 만약에 다른 사람한테 넘어갔다라고 할 때 이게 건물만 뭐 이렇게 경매로 넘어갔다라고 할 때 이걸 이제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조금 애매할 것 같아요, 이게. 그렇다고 포기하기로 하는 합의, 그죠? 뭐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 사유로 두 사람 간의 합의로서 포기하기로 하는 합의 이런 것들이 있었다면 뭐 포기되는데 이건 또 남한테 팔고 자기가 건물 지은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또 포기하기로 하는 합의로 해석하기도 조금 애매할 것 같고 그래서 약간 좀 딜리케이트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뭐 99년도 사례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 요건인 토지 건물의 소유권이 동일인에게 귀속하고 그 후에 각기 다른 사람에게 또 귀속한다는 귀속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변동으로 인한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원래 그 동일인의 소유권 귀속이 원인 무효로 이루어졌다가 그 뒤 원인 무효임이 밝혀져서 등기가 말소됨으로써 토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는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허용할 수 없다. 뭐 결국은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남의 땅 위에 건물을 가지고 있다가 그 남의 땅에 서류를 위조해서 자기 앞으로 넘겼어요. 그죠? 그러면 그때 소유자가 같아졌잖아요.
근데 그게 땅의 소유권을, 땅 문서를 위조했다는 게 밝혀져서 다시 돌아갔어요. 그 전 사람으로. 그렇게 해서 소유권이 같았다가 떨어지는, 달라지는 그런 관계에 있는 경우가 예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같았다가 소유자가 다르게 되는 이런 부분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변동이어야만 되는데 이거는 뭐 그렇지 않은 경우다. 그런 경우입니다. 93년도 대법원 사례도 비슷합니다. 뭐 임대차 계약을 뭐 체결한 경우고요. 그건 읽어보시면은 충분히 아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까지는 이제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의 어떤 사전 포기, 요걸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가능하고 또 뭐 제한적인 의미에서 가능할 수가 있다, 이렇게도 말씀드렸는데, 이 법정지상권을 사전 포기하는 거, 요거는 결과적으로 인정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뭐 366조는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366조는 가치권과 이용권의 조절을 꾀한다는 공익상의 이유로 지상권 설정을 강제하는 강행법규라는 점에서 당사자 사이의 특약으로도 법정지상권을 사전에 배제하는 약정을 하더라도 특약은 효력이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88년 대법원 사례인데, 토지 건물, 사실은 법정지상권이라는 것은 토지 건물의 소유권자가, 그러니까 저당 설정 당시에, 저당권의 경우를 따져보자면은, 저당 설정 당시에 토지 건물 소유자가 일치할 것,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일치했는데, 두 사람, 저당 설정 당시에 토지 건물 소유자가 일치했어요. 이미 이제, 저당 설정하면서, 토지 저당 설정하면서 건물이 있는 상태에서, 저당이 된 거죠. 그래서,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어야 될 사안인데, 저당 설정하면서 어떤 합의를 했냐면, 건물의 법정지상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서로. 저당권자한테 건물에 대해서는 내가 법정지상권 포기할게. 라고 하는 걸 건물 소유자한테 받아뒀단 말이에요. 각서를.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효력이 없다. 효력이 없다. 이건 그런 합의를 제3자가 알 수도 없고, 또 이런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다. 라는 취지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법원에서. 그러니까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부분은 비교적 자유롭게 포기가 가능한데 반해서 이 일반적인 협의의 법정지상권의 사전 포기는 허용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 의미를 좀 다르게 보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주의하셔야 될 겁니다. 부산고등법원 2007년 사례도 저당 설정 이후에 피고하고 무슨 개발 사이에 그 건물에 관한 철거 특약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피고와 뭐뭐 사이에 상대적 효력을 지니는 특약으로 볼 수 있을 뿐이고, 달리 특약이 대세적 효력을 갖는다거나 또는 특약 효력을 승계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 법정지상권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 결국은 이제 법정지상권을 사전 포기하는 부분은 강행법규에 반한다라고 하는 취지입니다. 그 다음에 서울 서부지방법원 2005년 사례. 이제 저당권 설정하면서 그 채권자 앞으로 지상권도 같이 설정해 주는 경우. 지상권도. 그런 경우가 많죠. 상당히 많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우리가 이 전제는 저당 설정하고 뭐 지상권 설정할 때 이미 건물은 존재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야지 이제 법정지상권의 요건이 기본적으로 갖춰지잖아요. 근데 저당 설정을 하면서 지상권도 이렇게 설정하는 경우, 지상권을 설정하는 경우에 그렇게 했다면은
그거는 법정지상권을 미리 포기하는 약속으로 볼 수 있지 않느냐 라고 하는 어떤 주장이 제기된 거예요.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가 건물 소유자를 상대로 철거 주장을 하면서 여기 그 전에 담보를 받으면서 저당 설정하고 엔드 지상권까지 설정을 했기 때문에 그 건물 소유자가 건물을 철거하는 것으로 합의한 것이다. 지상권 설정했다는 것은 그 건물에 쓰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죠? 지상권이란 게 땅을 쓰겠다는 거 아닙니까? 쓰겠다라고 해서 지상권을 설정한 건데, 그렇다면은 건물의 존립, 그 건물이 서 있는 거하고는 양립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거는 지상권 설정을 했다는 의미는 건물을 철거하겠다라고 하는 합의다. 라고 해서 그런 그 철거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너는 법정 지상권이 상실됐다. 그래서 철거해라. 이렇게 이제 땅 소유자가 주장을 했죠. 거기에 대해서 법원이 그런 뭐 그 지상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살피건대 토지에 관해서 저당권을 취득함과 아울러서 지상권을 취득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지상권은 저당권의 설정 이후 저당권이 실행될 때까지 제3자가 용의권을 취득하거나 목적 토지의 담보가치를 하락시키는 침해 행위를 하는 것을 배제함으로써 저당 부동산의 담보가치를 확보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지 저당권 설정 이전에 당해 토지 지상에 이미 신축된 건물에 대한 관계에서까지 목적 토지의 담보가치를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이렇게 지상권까지 설정해 주었다고 해서 장차 성립될 법정지상권을 미리 포기했다고 볼 수는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법정지상권을 미리 포기했다라는 약속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강행법규이기 때문에 미리 사전 포기는 효력이 없다.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판단했습니다. 그 다음에 수원지방법원 2004년 사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상권까지 같이 설정된 경우에 그걸 가지고 법정지상권을 사전 포기했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주장으로 주장을 했는데 결국 법원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똑같은 논리입니다. 그 다음에 91년 대법원 사례도 그런 취지죠. 대지에 대해서 저당권 설정할 당시에 저당권자를 위해서 동시에 지상권을 설정해 줬다고 하더라도 저당권 설정 당시 이거는 이제 뭐 그 지상권 설정해 주었다는 부분이 법정지상권을 뭐 포기하기로 한다라고 하는 합의냐 아니냐 이게 쟁점이 된 게 아니라 뭐 저당권 설정 당시에 이미 건물이 존재하고 있었다면 지상권도 같이 설정됐다고 하더라도 법정지상권 성립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 그냥 그런 식으로 판단했어요. 근데 이제 그 뒤에 하급심 판결들에서는 그 지상권 설정한 의미를 건물 철거에 관한 합의다라고 구체적으로 이제 엮어가지고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결론은 대법원 사례하고 이제 비슷한 거죠.